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넥스테라 에너지, 그 NEE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미국에서 가장 큰 유틸리티 기업 중 하나다, 이런 걸 넘어서요.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좀 독특한 성공 방정식을 만들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그 하이브리드 모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넥스테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건데요. 안정적인 전통 유틸리티 사업하고 또 굉장히 역동적인 미래형 재생에너지 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좀 다른 길을 가죠. 네. 근데 이 두 세계를 아주 성공적으로 융합시켰다는 점. 이게 뭐랄까 안정적인 거인하고 날쌘 혁신가를 그냥 한 몸에 지닌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하이브리드 전략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고요. 이게 에너지 산업 그리고 또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조합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넥스트에라 에너지라는 어찌 보면 좀 복잡한 퍼즐을 맞춰보는 건데요. 네. 한 축에는 그 말씀하신 플로리다 파워 앤 라이트, FPL이라는 아주 견고한 기반이 있고요. 다른 한 축에는 넥스테라 에너지 이소스, NEER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죠. 네, 두 개의 축. 맞습니다. 이 두 부분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시너리를 내는지 그 작동 원리를 분석하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단순한 기업 소개를 넘어서 이 회사의 전략적인 선택들, 또 미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잠재적인 난관들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위험 요인까지요? 네. 특히 요즘 에너지 대전환 시대잖아요. 이런 시기에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잡으려는 이 거대 기업의 행보는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거나 혹은 투자 기회를 찾는 여러분께 분명히 흥미로운 시사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견고한 기반, 플로리다 파워 앤드 라이트, FPL부터 시작해보죠. 회사 전체 매출의 한 70%를 차지한다니. 와, 이건 넥스테라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절대적인 비중이죠. 이 FPL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플로리다 주민 1200만 명 이상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1200만 명.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이게 또 플로리다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또 뭐랄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 성장세가 무섭죠. 네. 특히 2040년에는 인구가 무려 2700만 명에 달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던데 와, 이건 FPL한테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예측 가능하고 꾸준한 수익 기반을 의미하는 거겠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FPL의 역할은 단순히 안정적인 수익 창출 그 이상이에요. 아, 그 이상이다. 네, 이 규제된 환경 속에서 나오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넥스테라 그룹 전체에 굉장히 저비용의 자금을 공급하는 뭐랄까 내부 은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 은행 역할이요? 흥미롭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자 비용도 들고 또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되죠. 그런데 FPL이 벌어들이는 이 꾸준한 현금이 다른 한 축인 애니아로의 그 야심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FPL 돈으로 NER에 투자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넥스테라의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그런 숨겨진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안정성이 단순히 위험 회피 수단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아주 강력한 발사대 역할을 하는 거죠. 발사대 역할. 예를 들어서 FPL은 허리케인이 잦은 플로리다에서 전력망 복구 능력이 뛰어나기로도 유명하거든요. 네,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높은 수준의 운영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 역시 이 안정적인 수입 구조 덕분에 가능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FPL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사업부가 아니라 그룹 전체 성장을 위한 자금 줄이면서 동시에 안전판 역할까지 하는 셈이네요. 정합합니다. 그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제 성장의 날개를 펼치는 또 다른 주역, 넥스테라 에너지 리소스, NER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이제 성장 엔진이죠. 네. 회사 매출의 나머지 30%를 담당하면서 북미 최대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가졌다는 점. 이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규모가 정말 대단하죠. 특히 지금 시점에서 NER이 주목받는 이유가 아주 명확해 보이는데요. 어떤 점일까요? 요즘 인공지능 AI 붐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엄청나죠. 전기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미국 내 제조업 다시 살아난다. 리쇼어링 얘기도 있고요. 여기에 꾸준한 인구 증가까지. 아,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목은 넥스트에라가 이 기회를 잡으려고 얼마나 과감하게 움직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투자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28년까지 에너지 저장, 발전, 송전 프로젝트에 무려 75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 100조 원이요? 와. 이 돈을 투자할 계획이라니. 이 규모만 봐도 이들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투자는 단정히 설비를 늘리는 걸 넘어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어떤 선제적인 포석으로도 보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니일의 경쟁 우위는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데만 있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두 가지 핵심적인 강점을 더 깊이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수직적 통합하고 자체 엔지니어링 역량입니다. 수직적 통합과 엔지니어링 역량.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니엘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설계, 건설, 그리고 운영하고 유지보수까지 많은 부분을 직접 하거나 아주 강력하게 통제한다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여한다. 그렇죠. 외부 업체에 단계별로 맡기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전 과정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젝트 진행 속도도 높이는 거죠. 마치 자동차 회사가 엔진부터 디자인까지 직접 다 하는 것처럼요. 효율성이 높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입니다. 니엘은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원자력, 그리고 요즘 점점 중요해지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까지 아주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여러 가지를 다 하는군요. 그래서 특전 에너지원 가격이 갑자기 뛰거나 날씨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량이 줄어도 다른 에너지원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랑 안정성을 갖춘 거죠.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규모와 기술력, 운영 노하우의 조합은 그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특정 기술에만 집중하는 소규모 경쟁사들한테는 정말 넘기 힘든 진입장벽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해서 비용과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리스크를 분산한다. 와, 이건 확실히 강력한 경쟁력이네요. 그렇죠. 이런 탄탄한 기반, 그러니까 FPL이죠. 그리고 강력한 성장 엔진 NER, 여기에 뚜렷한 경쟁 우위까지 갖췄으니 구체적인 성장 목표치도 상당히 야심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표치도 꽤 공격적이에요. 네, 실제로 넥스테라가 2027년까지 주당 순위 기준으로 연평균 6%에서 8%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에서 8%면 유틸리티 업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인상적인 수치냐면 동종업계 경쟁사들, 예를 들어 듀크 에너지나 서던 컴퍼니 같은 곳들의 예상 성장률이 대략 5%에서 7%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한 단계 높은 목표치입니다. 오, 차이가 꽤 나네요. 네, 게다가 배당 측면에서도 매력이 큰데요. 2026년까지 매년 최소 10%씩 배당금을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배당 성장률이 10%요? 와, 그것도 대단한데요. 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약 2.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인데 여기에 연 10% 이상의 배당 성장까지 더해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안정성이랑 성장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고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있고. 바로 그겁니다. 전통적인 유틸리티 주식, 흔히 말하는 방어주의 안정적인 매력에다가 기술주 같은 성장주의 잠재력을 겸비한 정말 독특한 투자 대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죠. 이 6, 8% 성장률하고 10% 배당 성장이란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전통적인 유틸리티 산업은 보통 GDP 성장률 정도의 완만한 성장을 기대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안정적인 대신 성장은 좀 더디죠. 그런데 시장은 넥스테라를 단순한 유틸리티 기업으로 보지 않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가장 잘 올라탈 수 있는 성장주로 평가하면서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아, 시장의 평가가 다르군요. 네, 왜 그럴까? 바로 FPL의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NER의 고성장 재생에너지 사업 확장을 뒷받침하는 이 독특한 선순환 구조 덕분입니다. 그 하이브리드 구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즉, 시장은 넥스테라가 단순히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는 것을 넘어서 이 구조를 통해서 경쟁사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효율성과 속도. 네.
이것이 더 큰 그림과 연결된다면 넥스테라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에너지 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고 심지어 변화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단순한 사업 구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강력한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정말 매력적인 그림이네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또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물론입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가득할 수는 없을 텐데 분명 넥스테라가 넘어야 할 산,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당연히 위험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기업이라도 외부 환경 변화나 내부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역시 정책적 불확실성입니다. 아, 정책 리스크요? 네, 특히 넥스테라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연방정부의 세금 공제나 보조금 같은 지원 정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거든요. 네, IRA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죠. 예를 들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대규모 지원책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축소된다면 넥스테라가 계획하고 있는 그 수많은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과거에도 행정부 변화에 따라서 청정에너지 관련 예산이나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렸던 사례들을 보면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험입니다. 정책 변화 외에도 또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들을 더 짚어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규제 리스크요? FPL 관련인가요? 네, 맞습니다. FPL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주 정부 규제 당국의 통제를 받습니다. 만약 플로리다 규제 당국이 향후 FPL이 요청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충분히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FPL의 수익성을 해치고 결국 넥스테라의 투자할 재원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아, 요금 인상이 제대로 안 되면 돈줄이 마르는 거네요. 신설 기간도 길어요. 네, 시간과 돈이 많이 들죠. 이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건설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나거나 프로젝트가 지연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 7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죠. 변수가 많겠네요. 셋째는 금리 리스크입니다. 넥스테라처럼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 즉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 돈 빌리는 비용이요. 네. 현재와 같이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화된다면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부채 조달 비용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확실히 부담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시장 인식 변화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게 성장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만약 시장 전체가 위험 회피 성향으로 돌아서거나 넥스테라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다면 전통적인 유틸리티 주식들보다 주가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아, 성장주로 평가받는 만큼 변동성도 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정책, 규제, 비용, 금리, 시장 인식까지. 와, 정말 다각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군요. 특히 아까 그 750억 달러 투자 계획 들었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이런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면 그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 규모만큼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죠. 이런 다양한 위험들을 넥스테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넥스테라도 이런 위험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해서는 장기 고정금리 부채 비중을 높인다거나 파생 상품을 활용한 해지 전략을 사용하고요. 네. 건설 비용 증가 위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직적 통합을 통해 비용 통제력을 높이고 핵심 부품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하죠. 아, 미리 대비하는군요. 그렇죠.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플로리다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규제 당국과의 관계나 협상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거고요. 관계도 중요하군요. 예. 또 다양한 에너지원을 갖춘 포트폴리오 자체가 특정 연료 가격 급등이나 정책 변화에 대한 어떤 완충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노력들이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넥스테라가 오랜 기간 보여준 꾸준한 실적과 성장 배경에는 이러한 위험 관리 능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위험 요인들을 인지하고 또 관리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볼 때 넥스테라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최종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본 넥스테라 에너지는 결국 FPL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 위에 NEI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매우 영리한 하이브리드 전략의 결정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요약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전략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실행력,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경영진의 능력이 뒷받침되었다는 점이겠죠. 맞습니다. 넥스트에라는 다가올 수십 년간 펼쳐질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서 업계 리더로서 시장을 이끌어갈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로서의 잠재력. 네. 물론 단기적으로 정책 변화의 바람이나 금리 상승과 같은 파고를 넘어야 하는 과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쌓아올린 견고한 사업 기반, 꾸준히 증가시켜온 주주 환원, 그러니까 배당이죠. 그리고 명확하게 제시된 장기 성장 로드맵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네,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는 거죠. 그렇죠. 넥스트에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더 넓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FPL과 같은 전통적인 규제 사업이 어떻게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환경적 가치 추구와 재무적 성공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넥스테라가 보여준 것처럼 안정적인 기존 사업의 현금 흐름을 활용해서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 이게 과연 에너지 산업을 넘어서 다른 성숙한 산업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혁신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넥스테라와 같은 선도기업조차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떤 기술적, 사회적 혹은 지정학적 변수가 나타나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탐구가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질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대한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께 유익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